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브레인의 디지털 휴먼 스튜디오에서 생성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 오르카라고 합니다. 저는 카카오브레인에서 버추어 인플루언서 프로젝트를 위해 원천 기술로서 연구하고 있는 페이스 스와핑 기술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버추어 인플루언서가 무엇인지 소개를 드리고 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페이스 스와핑 기술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존 페이스 스와핑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것들을 개선한 저희의 기술 MFIM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기술을 이용해 우리가 무엇을 해볼 수 있을지 기대되는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며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버추어 인플루언서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어 인플루언서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과 컴퓨터 그래픽을 합쳐 만든 가상의 인물 중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을 의미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버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시장도 현재 긍정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프의 회색 부분이 버추어 인플루언서가 갖는 시장 규모에 해당하는데 해가 지날수록 그 크기는 점점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버추어 인플루언서는 인공지능에 의해 가상으로 만들어진 인물, 즉 디지털 휴먼입니다. 이런 디지털 휴먼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역 배우가 특정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의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고 얼굴 부분만 우리가 원하는 특정 얼굴로 바꿉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휴먼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영상의 얼굴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얼굴로 바꿔주는 바로 그 인공지능 기술을 페이스 스와핑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페이스 스와핑 기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스와핑 기술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 영상이 있을 때 그 원본 영상의 얼굴을 특정 얼굴로 바꾸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왼쪽 원본 영상의 얼굴을 가운데 있는 배우 엠마 왓슨의 얼굴로 바꿔서 오른쪽과 같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얼굴의 이미지를 아이디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위쪽에 있는 엠마 왓슨 이미지가 아이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디 이미지는 눈, 코, 입의 모양 등 특정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정보, 즉 아이디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로 왼쪽에 있는 이미지와 같은 원본 영상을 레퍼런스 이미지 혹은 레퍼런스 비디오라고 부릅니다. 이때 레퍼런스 이미지는 표정, 얼굴 각도, 배경, 머리 스타일 등 아이덴티티와는 관련이 없는 레퍼런스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미지입니다. 이때 어떤 인공지능 모델이 아이디 정보와 레퍼런스 정보를 합쳐서 페이스 스와핑이 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페이스 스와핑된 이미지를 보시면 레퍼런스 이미지와 대부분이 똑같은데 눈, 코, 입 모양과 같이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부분만 아이디 이미지, 즉 여기서는 엠마 왓슨의 것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페이스 스와핑 모델입니다. 지금부터 이 페이스 스와핑 모델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페이스 스와핑 모델은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서리 네트워크스, 통칭 겐이라고 부르는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겐은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이 겐을 구성하는 모듈 중 하나인 제너레이터는 랜덤 코드를 입력으로 받아 랜덤한 이미지를 아무거나 생성해주게 됩니다.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겐 모델 중 스타일 겐이라고 불리는 모델은 여기 있는 이미지처럼 사람 얼굴 이미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퀄리티의 메가픽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겐은 애드버서리얼 로스라고 불리는 학습 알고리즘에 의해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됩니다. 이때 페이스 스와핑 모델 역시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겐과 동일한 목적을 갖기 때문에 겐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겐을 기반으로 페이스 스와핑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페이스 스와핑 모델은 기존의 겐 모델이 랜덤 코드를 재료로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레퍼런스 이미지와 아이디 이미지를 재료로 사용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 스와핑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총 3개의 학습 알고리즘이 동시에 사용됩니다. 첫 번째 학습 알고리즘은 방금 말씀드렸던 애드버서리얼 로스입니다. 이것에 의해 페이스 스와핑 모델은 진짜처럼 보일 정도로 사실적인 가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학습됩니다. 두 번째 학습 알고리즘은 아이디 로스입니다. 이것은 페이스 스와핑 모델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 아이디 이미지의 아이디 정보, 즉
눈, 코, 입 모양과 같은 정보를 최대한 반영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페이스 스와핑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이 아이디로스를 위해서 페이스 리코그니션 모델, 즉 주어진 이미지의 아이덴티티를 분별해주는 모델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학습 알고리즘은 리컨스트럭션 로스입니다. 이것은 페이스 스와핑 모델이 생성한 이미지가 레퍼런스 이미지를 최대한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도록 페이스 스와핑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저희의 모델인 MFIM이나 최신 페이스 스와핑 모델들은 방금 말씀드린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페이스 스와핑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런 한계점들을 저희가 어떻게 개선하여 MFIM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존 페이스 스와핑 모델들이 생성한 이미지의 퀄리티가 충분히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스타일 겐과 같은 최신 겐 모델들은 사람 얼굴 이미지를 생성할 때 메가픽셀의 이미지까지 생성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 스와핑 모델들은 이러한 겐을 기반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해 메가픽셀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는 없었다라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모델들은 페이스 세그멘테이션 모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페이스 세그멘테이션 모델은 얼굴의 각 부위를 나눠주는 마스크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모델에 해당합니다. 이 모델을 이용하여 얼굴 외부의 머리카락이나 배경과 같은 복잡한 영역은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잘라와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방식을 취하는 기존의 모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페이스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잘못 동작하게 되면 생성된 이미지까지 잘못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혹은 복사 붙여넣기를 하다 보니 경계선 부근에서 이미지가 어색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페이스 스와핑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어트리뷰트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트리뷰트란 주어진 이미지로부터 사람이 볼 수 있는 특징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굴 이미지에 존재하는 어트리뷰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저희는 페이스 스와핑된 이미지에 레퍼런스 이미지로부터는 표정과 머리 각도, 그리고 아이디 이미지로부터는 얼굴형이 잘 반영되는지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기존의 페이스 스와핑 모델들은 아쉬운 결과를 보인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방금 말씀드린 한계점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저희의 새로운 페이스 스와핑 모델 MFIM을 만들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존 페이스 스와핑 모델들이 생성한 이미지의 퀄리티가 충분히 좋지 않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겐 인버전 기반의 페이스 스와핑 모델을 디자인함으로써 해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겐 인버전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겐 인버전 모델이란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이미 생성할 수 있는 겐 모델을 활용하여 이미지 편집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미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겐 모델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미지 퀄리티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겐 인버전의 장점 중 하나가 되겠고, 이게 저희가 겐 인버전 모델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림과 함께 겐 인버전 모델이 이미지를 편집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미 학습이 완료된 프리트레인드 스타일겐 제너레이터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이미 생성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미지를 랜덤하게밖에 생성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어 편집하기 위해서 우선은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 입력 코드 W를 찾습니다. 이 W를 프리트레인 스타일간 제너레이터에 입력으로 넣으면 오리지널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해줍니다. 이런 과정은 이미지를 랜덤하게밖에 생성할 줄 모르는 프리트레인 스타일간 제너레이터에 도대체 어떤 코드를 넣어줘야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을지 그 코드를 우선 찾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인코더를 학습시켜야 할 텐데, 이는 오리지널 이미지와 프리트레인 스타일간 제너레이터의 아웃풋으로 나온 이미지가 똑같아야 한다는 알고리즘, 즉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통해 학습됩니다. 이런 코드를 찾았다면 이제 그 코드를 적절히 조작해서 W-hat이라는 코드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조작하는 방식은 이번 발표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작된 코드인 W-hat을 프리트레인 스타일겐 제너레이터에 다시 넣어주면 원하는 형태로 편집된 이미지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오리지널 이미지를 겐 인버전 모델을 이용해 원래보다 어려 보이도록 편집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스 스와핑 역시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눈, 코, 입과 같은
아이디와 관련된 부분을 편집하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기에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겐 인버전 모델을 페이스 스와핑 모델에 사용한다면 좋은 퀄리티로 페이스 스와핑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겐 인버전을 도입해서 왼쪽 그림에 있는 구조를 갖는 페이스 스와핑 모델 MFIM을 디자인했습니다. MFIM 역시 많은 겐 인버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프리트레인 스타일겐 제너레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메가픽셀 얼굴 이미지를 생성하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랜덤 제너레이션만 수행할 줄 아는 프리트레인 스타일겐 제너레이터로는 원하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페이스 스와핑을 할 수 없으니 겐 인버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이미지로부터 코드를 뽑아주는 인코더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프리트레인 스타일겐 제너레이터의 아웃풋으로 나온 이미지는 레퍼런스 이미지의 대부분을 그대로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어야 하기에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레퍼런스 이미지와 페이스 스왑드 이미지 사이에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겐 인버전의 경우 레퍼런스 이미지로부터 추출된 코드를 조작하여 이미지를 편집하겠지만 저희는 겐 인버전과 다르게 추출된 코드를 직접 조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ID 이미지로부터 추가적인 코드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제너레이터에 추가적인 인풋으로 줌으로써 제너레이터가 알아서 이 코드를 재료로 사용하여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부분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ID 이미지와 페이스 스왑드 이미지 사이에 ID 로스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 스왑드 이미지가 최대한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애드버서리 로스도 사용해 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로스들은 페이셜 어트리뷰트 인코더와 프리트레인 스타일겐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또한 이 로스들은 아까 페이스 스와핑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세 가지 로스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오른쪽 그림은 아까 페이스 스와핑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릴 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것과 함께 보면 가운데 간략하게 그려져 있던 AI 부분이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페이셜 어트리뷰트 인코더와 프리트레인 스타일겐 제너레이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메가픽셀의 페이스 스와핑을 수행할 수 있는 저희의 새로운 모델의 베이스라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베이스라인을 이용해 이 정도의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선 왼쪽에 레퍼런스 이미지와 ID 이미지가 있습니다. 경계선을 넘어서 있는 이미지가 MFIM의 베이스라인 버전으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메가픽셀의 이미지는 효과적으로 생성하고 어느 정도의 페이스 스와핑도 수행되고 있지만 레퍼런스 이미지의 디테일한 것들, 머리카락, 입 모양 등이 잘 리컨스트럭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페이스 세그멘테이션의 도움을 받아 머리카락이나 입 부분은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잘 나와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MFIM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페이스 스와핑 모델들 역시 방금과 같은 이유로 페이스 세그멘테이션 모델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사용하는 대신 이미지로부터 코드만 추출하는 기존의 겐 인버전 인코더의 구조를 탈피하여 레퍼런스 이미지로부터 코드뿐만이 아니라 맵을 같이 추출하도록 인코더를 다시 설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코드 같은 경우는 스페셜 사이즈가 없이 채널 디멘전만 존재하는 원바이원 벡터이기 때문에 배경이나 머리카락과 같은 복잡한 요소들이 전부 담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맵은 스페셜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리컨스트럭션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MFIM은 세그멘테이션 모델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모델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코더를 개선했을 때 베이스라인 플러스 익스트랙티드 맵이라고 캡션이 달려있는 수준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스라인이 생성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머리카락, 입 모양 등 디테일한 부분들이 베이스라인보다 더 잘 리컨스트럭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MFIM은 세그멘테이션 모델에 도움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기존의 페이스 스와핑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문제는 반영되어야 할 어트리뷰트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하게 만들기 위해 3DML 슈퍼비전을 학습 과정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3DMM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DMM이란 2D 이미지로부터 3D 파라미터를 추출해서 3D 리컨스트럭션 혹은 3D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은 3DMM이 2D 인풋 이미지를 3D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과정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DMM 인코더는 3D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하기 위해 2D 인풋 이미지로부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얼굴 모양, 각도, 표정과 같은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출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정보들이 각각 shape,
Pose Expression 파라미터에 담기게 됩니다. 이런 프리트레인 3DMM 인코더를 이용하여 우리는 우리의 페이스 스와핑 모델이 생성한 페이스 스와프 이미지가 적절한 어트리뷰트를 갖도록 강제하는 방식을 추가합니다. 여기서 적절한 어트리뷰트라는 게 무엇인지 그림과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페이스 스와프 이미지의 얼굴 모양은 아이디 이미지와 같아야 합니다. 그림에서 레퍼런스 이미지 얼굴은 갸름하고 아이디 이미지 얼굴은 네모난데 페이스 스와프 이미지 얼굴형은 아이디 이미지처럼 네모난 모양이어야 아이디 이미지의 아이덴티티와 똑같아 보일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페이스 스와프 이미지의 얼굴 각도와 표정은 아이덴티티와는 관련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이미지 얼굴 각도와 표정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습 알고리즘을 3DMM 슈퍼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방식은 직관적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MFIM으로 페이스 스와프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3DMM 인코더를 이용하여 레퍼런스, ID, 페이스 스와프 이미지로부터 Shape, Pose, Expression 파라미터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페이스 스와프 이미지에서 추출한 Shape 파라미터는 ID 이미지의 Shape 파라미터와 동일해야 한다는 로스를 주고 이와 반대로 Pose 파라미터와 Expression 파라미터는 ID 이미지가 아닌 레퍼런스 이미지의 Pose 파라미터와 Expression 파라미터와 동일해야 한다는 로스를 줍니다. 이를 통해서 Facial Attribute 인코더와 Pre-Trace Target Generator가 학습되고 그 결과 MFIM에 생성한 페이스 스와프 이미지는 더욱 적절한 어트리뷰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3DMF 슈퍼비전을 통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수준 정도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얼굴형의 변화입니다. 베이스라인 플러스 익스트랙티드 맵 버전에서 생성된 이미지는 ID 이미지의 동그란 얼굴형이 아니라 레퍼런스 이미지의 길고 뾰족한 얼굴형을 갖고 있어서 ID 이미지의 아이덴티티로 제대로 바뀐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3DMF 슈퍼비전을 추가한 결과 생성된 이미지는 이전에 비해 ID 이미지의 동그란 얼굴형을 갖고 있으며 레퍼런스 이미지의 표정이나 얼굴 각도 등 가져야 할 어트리뷰트들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MFIM을 다른 페이스 스와핑 모델들과 정량적으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아이덴티티, 얼굴 모양, 얼굴 표정, 얼굴 각도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얼굴 각도의 경우 포즈와 포즈 HN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합니다. 모든 지표들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때 MFIM이 포즈 HN을 제외하고 모든 지표들에서 다른 페이스 스와핑 모델들보다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즈 HN도 1등은 하지 못했지만 3등에 올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MFIM으로 만든 페이스 스와핑 이미지를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메가픽셀의 해상도로 생성된 이미지들입니다. 왼쪽부터 레퍼런스 이미지, ID 이미지, 페이스 스와프 이미지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이미지, ID 이미지, 페이스 스와프 이미지 순서입니다. 이번에도 MFIM에 생성한 결과인데 이전과 다른 점은 레퍼런스 이미지와 ID 이미지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의 경우 레퍼런스 이미지는 중년 여성이지만 ID 이미지는 청소년 남성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 레퍼런스 이미지는 청소년 남성이지만 ID 이미지는 중년 여성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페이스 스와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한 샘플입니다. 이번에도 레퍼런스 이미지와 ID 이미지 사이에 차이가 클 때의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레퍼런스 이미지로 다소 어려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의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 안경과 손이 오클루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 손이 오클루전을 만들고 시선이 정면이 아니라 완전히 오른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MFIM은 페이스 스와핑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레퍼런스 이미지로 다소 어려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의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 안경이 오클루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 얼굴 각도가 정면이 아니라 한쪽으로 완전히 돌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MFIM은 페이스 스와핑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지 레벨에서의 페이스 스와핑을 넘어 비디오 레벨에서의 페이스 스와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이는 발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역 배우의 이미지가 아닌 대역 배우의 비디오에 대해 페이스 스와핑을 할 수 있어야 MFIM이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방금까지 소개해드린 MFIM을 핵심 모듈로 하는 비디오를 다루기 위한 페이스 스와핑 파이프라인을 구현하였습니다. 사용자는 레퍼런스 비디오와 ID 이미지만 입력으로 주면 내부적으로 프리프로세스, 페이스 스와핑, 포스트 프로세스 모듈들을 거쳐 자연스러운 페이스 스와프 비디오를 만들어줍니다. 방금 말씀드린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입니다.
왼쪽이 원본 영상, 오른쪽이 페이스 스와핑된 영상이고 오른쪽 아래 구석에 사용한 아이디 이미지인 엠마 왓슨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 샘플의 경우 대역 배우가 표정 연기를 하고 있는 영상을 페이스 스와핑한 케이스입니다. 또한 이 샘플에서처럼 대역 배우를 카메라를 회전하며 촬영해주면 MFIM이 알아서 그 회전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페이스 스와핑을 수행해줍니다. 이렇게 저희의 페이스 스와핑 모델 MFIM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볼 수 있을지 기대되는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점은 저희의 기술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발표 초반에 디지털 휴머는 대역 배우가 특정 영상을 촬영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얼굴을 다른 원하는 얼굴로 바꾸는 방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인공지능 기술이 오늘 소개해드린 저희의 페이스 스와핑 모델 MFIM입니다. MFIM을 이용하여 대역 배우의 영상을 얼굴이 이미 유명한 사람,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의 얼굴로 페이스 스와핑을 한다면 그 유명 연예인이 직접 영상을 촬영하지 않고 페이스 스와핑을 이용하여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연예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되니 거기서 오는 비용의 절감이 있을 수도 있고 유명 연예인이 직접 하나하나 촬영할 때보다 더 다량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 거기서 오는 부가적인 이익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디자인해서 그 얼굴을 아이디 이미지로 쓴다면 그 아이덴티티로 페이스 스와핑을 수행해 여러 컨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명해지는 아이덴티티가 생긴다면 그 아이덴티티가 곧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될 테고 이는 곧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카카오 브레인 디지털 휴머 스튜디오 소속 오르카였고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